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에서 취업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게 영상이 2년 2개월 전에 2020년 10월 달에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이때도 취업이 어렵습니다. 이때 딱 코로나 터져가지고 힘들었던 시기죠. 2020년 10월이면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언택트 사인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사무실 일자리가 이제 박살나던 그 시기입니다. 예,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지금이 더 힘들어요. 그때도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이 더 힘들어. 그때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난이도가 더 올라간 느낌이에요. 내년은 더 올라가겠죠.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확실하게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그때 대졸자 문과 졸업하신 분들 취업이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문과 출신 분들. 근데 지금 문과 분들이 아예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거의 전면인 것 같아요. 예, 문과 나오신 분들이. 2년 차이가 났는데, 그러니까 2년이 지났는데, 더 올라간 것 같아. 예. 그때도 이유가 대기업들이 이제 신입을 뽑는 게 아니라 경력직을 선호하고, 그리고 문과 전공자들보다는 이제 공대, 전자, 화학, 기계 이쪽 그, 그 엔지니어들, 예, 그런 공채가 많고 순수 이제 문과 출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리는 줄어들었다. 예를 들어 삼성만 하더라도 그 재방송에 삼성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문과생 거의 뽑지도 않는다. 삼성에서도 거의 뽑지 않는다고 하니까 삼성이 안 뽑으면 뭐 다른 데는 안 봐도 비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고졸 전문대졸도 취업이 힘들겠지만 아마 대졸 특히 문과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 이쪽 나오신 분은 정말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드러지는 현상이 앞으로 제 생각인데 아마 여대 나오신 분들은 정말 취업이 힘들 거예요. 여대 출신들을 기업에서 알게 모르게 좀 약간 필터링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여대 나오신 분들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좀 앞으로 좀 취업이 좀 빡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생각 없이 대학교 가서 뭐 졸업만 하면 취업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힘들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전공 선택을 또 잘해야 되고 어설프는 이제 뭐 4년 전에 나오는 것보다는 이걸 취업 못할 것 같으면 자퇴하고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좀 방법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찍은 영상임에도 지금은 더 어렵다. 앞으로 점점 힘들어질 거라. 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시대에 맞지 않는 교육이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70, 80년대 고도성장기엔 까라만 잘 까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했기에 입시 위주의 주의식 교육이 먹혀들었죠. 그러나 2010년대 들어서부턴 점점 기업들이 창의력 있는 인재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나 교육은 여전히 7, 80년대 방식의 주의식 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이고 창의력을 억압하고 수동성을 강요하는 주의식 교육을 받고 자란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자소서를 쓰려니 의학, 자격증, 학력 등의 화려한 스펙은 있어도 정작 임사 담당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마땅한 스토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취업난은 큰 틀에서 보면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네, 좋은 내용입니다. 근데 교육을 과연 바꿀까요? 좋은 내용인데 과연 바꿀까요?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전체 틀로 보면 사실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바뀐 게 없습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교육의 어떤 커리큘럼이나 수업 방식이나 교육적인 내용을 집어넣는 방식은 똑같아요.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문화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이나 산업적인 부분은 굉장히 바뀌었어요. 50년 동안. 많이 바뀌었죠. 근로체계도 많이 바뀌었고 보수체계도 바뀌었고 시급도 바뀌고 기업 문화도 바뀌고 주거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교육은 크게 안 바뀌었습니다. 잘 찾아보면 바뀌었지만 굳이 바뀐 거라고 하면 학력고사에서 수능 바뀐 거 이거 말고는 없어. 거기 바뀐 게 없죠. 왜 바뀐 게 없겠습니까? 50년 동안 왜 교육이 안 바뀌었을까? 일부러 안 바꾼 건 아니고 안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바꾸려고 자신들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일부러 안 바꿨다고 봐요. 이걸 안 바꿈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안 바꿨다고 봅니다. 교육을 제정하고 이제 교육 제도를 만드시는 분들이 누구가 이득을 보니까 이걸 그래도 둔 것 같아. 로야님 오랜만입니다.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 그래서 그냥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배우는데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에 비해서 뭔가 사회에서 써먹을 건 없습니다. 인풋은 엄청나게 많은데 아웃풋은 얼마 안 돼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만큼 배우는데 돈과 시간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집어넣는 나라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돈과 시간을 많이 쓰는데 이거 정말 남겨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대학 나오면서 그냥 뭐 대학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어떤 기본적인 교과과정 다 밟았고 학원도 다녔고 수업도 들었고 다 했잖아. 대학 등록금도 내고. 근데 남은 게 뭐가 있죠? 그냥 단순히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배웠잖아. 하러 가니까 배우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시험을 치고 나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시험을 치고 나면 언제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다 까먹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 딱 보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다 까먹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딱 쳐요.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이 암기시 지식은 그래. 안 보면 까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적고 외우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사회에 쓰는 걸 생각해보면 이걸 왜 배웠나 싶습니다. 사실 이 많은 걸 우리가 억지로 왜 봤어야 되지? 이게 어디다 쓰는 거지? 이유도 모르고 배운 거야. 이유도 모르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제 방송 시청자분이 서울대 나오신 분 있어요. 서울대 콩콩 나오신 분.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저를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제가 서울대에 가는 얘기를 좀 주고받은 게 있어요. 얘기 물어보니까 서울대 왜 왔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많이 있대요. 서울대 왔는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대.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거야. 그냥 선생님이 그냥 무조건 1등 찍으라 1등 찍어서 서울대 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왔는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여기 나와서 어떤 직업 가져야 되지? 모르는 거야 그냥. 서울대가 이 정도면 연고대나 뭐 다른 학교는 더 심하겠죠. 그 밑으로 갈수록 서울대가 이 정도면. 그래도 서울대 나오신 분 다 생각이 있을 것 같겠죠. 영재들만 다 모인 건데 공부에선 도 같은 사람들 모인 건데 다 생각이 있어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무조건 1등 찍으라 해가지고 서울대가 좋으니까 간 거. 근데 서울대도 뭐 대학은 좋지만 그래도 전공이 있잖아. 전공.
어떤 전공을 살려가지고 어떤 분야를 가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겠다. 뭘로 먹고 살겠다. 이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서울대만 온 거야. 그냥.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 여러분 이번에 수능 끝나고 이제 내년 되면 또 고등학교 같은 데도 뭐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울대 몇 명 합격, 연세대 몇 명 합격, 고려대 몇 명 합격, 서강대 몇 명 합격. 전공은 안 적어놓고 대학교 또 간판만 적어놓을 거예요. 간판만. 뻔합니다. 내가 보니까 또 그랬어. 고등학교 여러분들 동네 고등학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현수막에 또 대문짝 하나 걸어놔요. 전공은 빨먹어서 전공 뭐 선생님들 전공에 뭐 관심도 없나 봐요. 뭐 서울대 몇 명, 연세대 몇 명, 카이스트 몇 명, 이스트 몇 명, 디지스트 몇 명. 또 전공은 다 빠먹고 그냥 이름만 적어놔. 이름만. 전공이 더 중요한데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 전공에 관심이 없나 봐요. 그냥 간판만 관심 있고. 그런 거 자랑하기 급하고 안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 웃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거예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을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꾸 대학을 가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학을 굳이 많은 사람들이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간 사람은 가도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학을 가는 게 그냥 단순히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리가 안 좋고 나는 기술 배우는 게 좋다. 난 대학을 안 나와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굳이 사교육 같은 거 크게 안 받아도 되고 아니면 아니 그 돈으로 뭐 다른 걸 배운다든가 대학 갈 돈으로 다른 거 하면 되잖아. 돈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웃긴 게 개나 소나 다 대학 보내려고 안간 애를 쓰잖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선생님 이런 거 좀 죄송한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미안한 거 없어요? 이렇게 그냥 막 보내가지고 미안한 거 없습니까? 좀 학생들한테 내가 더 소홀했다 생각 안 가져요?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제 방송에 간간히 오잖아요. 그 남학생들 여학생들 물어보면 선생님 무조건 대학 보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 학생한테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대학교 안 가고 기술 배우겠다가 선생님이 아예 상담 안 받아준대요. 이 학생 차별이고 뭐야 도대체? 아니 뭐 대학교 안 가면 그 사람 꿈도 없는 겁니까?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대학교 안 간다고 뭐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이 사람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안 그래요? 그건 너무 편협한 사고방식 아니야? 안 그래요? 아니 아직도 대학 나오면 뭐 잘 되고 하는 거야. 물론 좋은 대학교는 아직도 가치가 있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서울대나 그런 좋은 대학교 갈 사람 가란 말이야. 가도 되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되냐 말이야. 지방에서도 서울대 가는 사람 뭐 한 학기에 두세 명 나오는 게 전부인데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지방에 보면 인문계 같은 경우에도 명문대 가는 사람 만약에 한 학년에 한 200명, 한 300명 있으면 그 중에 명문대 가는 사람 한 20명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방의 기준으로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학 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대학을 나오면서 돈과 시간을 많이 써요.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간과 보상을 못 받잖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또 안정이 그런 사람이 또 어디로 가냐? 또 공무원 학원으로 가는 거야. 공무원 학원으로. 난 그게 제일 안타까워. 뭐냐면 대학교 멀쩡히 졸업해놓고 대학교 등록금 시간 다 써놓고 공무원 학원 가서 공무원 시험 본다는 게 이게 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학교 가서 돈 시간 다 써놓고 취업 안 되니까 공무원 학원 가지고 또 돈 시간 쓰는 거야, 이게. 그래놓고 나이 한참 먹고 나서 공무원 박봉 받으면서 일하는 거야, 이게. 이게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공무원 학원에서 합격자 비율 중에 한 80%가 대졸자면 대졸자. 대학교로, 아니 대학교 재학했다거나.
난 대학교 졸업해서 공무원 시험 보는 것도 좀 약간은 이상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여러분 있잖아요. 공무원 학원 가보면 다 대조자입니다. 고졸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공무원 학원 가보면. 그렇게 해서 뭐 공무원 학원 가가지고 붙기라도 하면 다행이지. 근데 안 붙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안 붙는 사람도 많아. 장수된 사람도 많아요. 오히려 장수생이 고졸보다 대졸이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 애초에 이 공무원 바닥에 고졸보다 대졸이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 공무원 학원 놀라는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진짜로. 대학교 졸업하면서 이렇게 많아? 대한민국에? 근데 이렇게 졸업하고도 취업 안 돼서 공무원 학원 온단 말이야? 안 그래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대학이 뭐 아예 나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은 가도 됩니다.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가도 돼. 근데 전공을 살린 사람 못 살린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문과는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문과를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지잖아. 문과는 솔직히 말하면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특히 4차 산업 발달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문과는 힘이 쪼그라들 텐데, 이거는 있잖아요.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야. 문과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시험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도 적게 뽑을 텐데. 그렇다고 뭐 학원 같은 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학생들도 적어지니까 교육 같은 것도 파이가 작아질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대학교 졸업하는 게 돈이 적게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대학교 드는 돈 어마어마합니다. 4년. 4년 동안 뭐 등록금, 책값, 밥값, 차비, 그리고 뭐 중간에 뭐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그리고 자취까지 하면 방값에다가, 폰가금, 폰값에다가, 이거까지 합치면 거의 7천만 원 플러스 알파 6천에 7천만 원. 이 돈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그 4년 동안 대학에 또 대학생활 해야 되니까. 거기에 쓰는 어떤 기회비용도 대학교 다니면 다른 거 못 하잖아. 그 돈도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기회비용, 돈값까지 하면.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남자 같은 대학교 갔다 와서 군대까지 갔다 오면 그 20대는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사람들이 대학을 못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대학교를 나와서 있는 거잖아. 오히려 대학을 안 나온 게 나았는데 괜히 대학교 너도 나도 가라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데 뭐 가가지고 그리고 돈 시간 써가지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나이는 차가지고 돈은 돈대로 써버리고 그것 때문에 있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안 그래요?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대학이란 전공을 써먹을 수 있는 기회와 어떤 그런 자리는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그리고 문제가 모든 대학생들이 돈이 있어서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대학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8학기 등록금을 부모님이 다 대주는 학생들은 드뭅니다. 제일 부러운 대학교 다니면 제일 부러운 학생들이 뭐냐면 등록금하고 용돈을 부모님이 줘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워요. 왜냐 그런 사람 몇 없거든요. 집에서 뭐 등록금 지원해주고 용돈이나 이제 술값 같은 거 부모님이 다 주고 다들 알바하는 사람도 많아. 대학교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열악환경에서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 꽤 많아요. 알바 벌어가지고 그걸로 어찌어찌 대학교 하는 사람도 많구나. 편하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네. 하는 거 느껴요. 그리고 휴학하는 사람도 좀 있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 생각보다 많고 학자금 대출. 그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 나오면 문제는 그런 거죠. 취업이 돼도 그 돈 갚으려면 2년 3년 되는데 취업 안 되면 그 빚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이자 계속 붙거든요. 학자금 대출 졸업하는 순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안 그래요? 그 갚고 나면 나이 30 넘어가는 것이. 지금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요 좀 실용적인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가능성과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가는 그런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 마시고요. 정말 필요한 사람은 가는데 대학을 가도 뭔가 활용 가치가 없는 사람은 못 가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 대학을 가든가, 뭐 대학을 가도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 사람 가든가. 그냥 아무나 그냥 뭐 대학교 간판만 있는데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꾸 이제 순수 암기 방식으로 자꾸 집어넣기 방식으로 교육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안 바꿀 게 뻔히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굉장히 낡고 썩은 것이 많다. 그런데 이게 바뀌기는 힘들다. 이 상태로 벌써 50년 동안 왔다. 이런 교육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에서 제대로 뭔가 원하는 어떤 그런 분야로 진출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이 대학을 통해서 시간 돈 쓰고 뭔가 제대로 된 아웃풋을 보장받지 못해서 손해만 잔뜩 끼얹는 그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